대한 걸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토지가 옮기는 게 아니고 이동이 아니죠. 토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옮기지 못한다. 토지 이동, 달을 움직일 동 해서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모두 몇 가지 있다? 6가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 6가지가 새로 생기거나 발생 또는 변화가 있거나 변경 또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되는 것 해서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어요. 처음 생기는 것 신규 등록부터 해서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등등 거쳐서 지금 축척 변경까지 오는 겁니다. 자, 축척 변경은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자주 나온다. 이 말이죠. 가장 자주. 해서 축척 변경은 토지 이동 중에서는 가장 백미에 해당하는 가장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축척 변경 했는데, 자, 축척 변경은 말 그대로 도면의 축척을 변경,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축척을 바꾸는데 우리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 두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적도에서 이루어지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작은 축척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를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큰 축척으로. 그래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서 등록하는 것. 그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작은 축척 6,000분의 1에 가까운 자, 6,000분의 1은 토지의 길이를 6,000분의 1로 축소한 거다. 그죠? 그러면 토지가 6,000분의 1로 축소됐으니까 엄청나게 지도상에서는 작게 나올 거야. 그래서 모양이 작게 나오는 축척, 작은 축척. 그러면 큰 축척은 대표적으로 500분의 1은 가장 큰 축척입니다. 자, 토지를 500분의 1로만 줄인 거니까 6,000분의 1에 비하면 훨씬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토지 모양이 크게 나오는 축척입니다. 그러면 도면에서 우리가 지도에서 토지 모양을 볼 때 토지 모양이 작게 나와야 토지 모양을 더 정확하게 합니까? 크게 나와야 더 정확하게 합니까? 크게 나와야.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은 쉽게 얘기하면 도면의 정밀도를 높인다,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도의 정밀도를 향상시켜주는 것, 그것이 축척 변경입니다. 그러면 임야도는 축척이 두 개밖에 없어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6,000분의 1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밀도 떨어지는 도면입니다. 3,000분의 1은 그 다음 떨어지는 도면이에요. 그럼 6,000분의 1에서 3,000분의 1로 바꾸면 그거는 정밀도가 2배 나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6,000분의 1, 정밀도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 뭐 떨어진다? 요즘 젊은 애들 개 떨어지는 거예요. 개 떨어지는 거. 그럼 3,000분의 1로 바꾸면 정밀도가 나아진 거예요. 덜 개 떨어지는 거예요. 덜 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비용 감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임야도에서는 아예 축척 변경이라는 걸 안 합니다.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작은 축척, 정밀도 떨어지는 것에서 정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 이게 축척 변경이에요. 자, 거꾸로 돈 들여서 정밀도 높은 걸 돈 들여서 정밀도 낮은 거로 바꾼다. 이건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는 하지 않고 그것은 축척 변경이 아니에요. 일방통행. 정밀도 낮은 것을 정밀도 높은 것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그것만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예전에 시험에 나왔겠죠. 축척 변경이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또는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맞다, 틀렸다. 그렇게 당연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자, 축척을 바꾸기 위해서 당연히 토지에 가서 실제로 청량을 보다 정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에 가서 청량하는 김에 토지의 현 상황을 청량하면서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면의 축척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라는 속담처럼 이 축척 변경하는 김에 토지 표시를 모두 새로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럼 동네 이름은 바뀔 게 없고 뭘 바로 잡느냐? 지번부터 해서 지목, 면적, 경계좌표 요것들을 모두 바로 잡습니다. 즉 새로 정한다. 새로 정한다. 그래서 축척 변경은 그 절차가 다른 것에 비해서 보다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면적까지 새로 정해, 면적까지. 자, 축척 변경하고 나면 좌표까지 새로 정해지는데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는 보다 정밀하고 돈이 많이 든다 그랬죠. 그럼 좌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비치하느냐? 지적 확정 청량 실시된 지역하고 축척 변경 청량 실시된 지역하고 지축 청량, 지축 청량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의무 비치, 즉 좌표가 만들어진다. 그죠?
이 좌표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좌표 만들어지는 지역은 신도시 같은 게 들어서는 이 지가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면적까지 새로 정하는데 그냥 단순히 도면의 축척만 나아지는 게 아니고 좌표라고 하는 보다 정밀한 것까지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전에 정밀도 아주 떨어지는 도면에서 정밀도 높은 도면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토지 면적을 토지에서 잰다, 도면이나 좌표 이용해서 잰다. 도면이나 좌표 이용, 실제 토지에서 재는 거 아니라 그랬죠. 토지에서는 토지의 모양만 청량을 해서 도면이나 좌표로 옮겨놓고 면적은 어떻게 잰다. 도면이나 좌표 이용해서 잰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도면이라고 하는 정밀도 떨어지는 공부에서 좌표라고 하는 보다 정밀도 높은 것으로 옮겨지게 되고 새로 청량하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면적의 증감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도 있더라. 그럼 그 면적 증감을 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 건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것까지 축적 변경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절차가 조금 있죠. 자, 이 축적 변경은 과거에는 소관청이 딱 봐서 이거 축적 변경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직권으로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유자 신청으로도 가능하도록 신청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새로 들어와서 신청으로도 가능하게 되는데, 자, 우리 앞쪽에 신규 등록부터 해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까지 배우면서 대부분 토지 이동은 60일 이내 신청 의무 또는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 신청 의무 있었죠. 그런데 축척 변경은 일체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일체 신청 의무가 없는 유일한 토지 이동이 축척 변경이에요. 우리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있고 그거 60일 이내 하고 일단 예외적으로나마 다들 있었어요. 그러나 축척 변경은 일체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면 하는 거다. 원하면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축척 변경하느냐? 축척 변경하느냐? 이 축척 변경하는 그 대상은 자, 114페이지 가봅니다. 114페이지. 자, 가보면 양가로 2번 대상에서 1, 2, 3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1번 잦은 토지 이동으로, 자, 토지가 분할 자꾸 분할이 일어나면 지도상 토지 크기가 자꾸 작아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1필지 규모가 작아서 그 작은 축척, 정밀도가 떨어지는 축척, 토지 크기가 작게 나오는 그 도면으로서는 지적 청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하기가 곤란하더라. 자, 우리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도면에 토지들이 이렇게 모양이 표시가 되고 이 토지 안에 1대, 2, 전, 3과 하는 식으로 이 지분과 지목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자, 2번지가 분할 되면서 여기 보니까 이게 2의 1이 된대. 2의 1 하고 적고 나니까 지목 적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저 정보를 기재를 할 것이냐? 기재할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토지의 크기를 보다 크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도면상 토지 크기를 크게 만든다. 그럼 작게 나온 걸 크게 만든다. 축척 변경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분의 1이었어요. 1000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토지가 요만하게 나왔는데 2의 1번지가 이거를 500분의 1로 바꿔버리면 1000분의 1로 줄였던 걸 500분의 1로만 줄이면 절반을 덜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곱하기 2가 돼가지고 2배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만하게 나와요. 요것만 했던 토지가 이거만하게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척이 2배가 정밀해지면 가로 및 세로가 길이가 각각 2배씩 길어지기 때문에 실제 토지 면적은 도면상 크기는 4배로 크게 된대요. 4배로 크게. 그래서 적을 칸이 충분하게 생기겠죠? 2의 1 전하고 충분히 적을 칸이 생깁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한다라고 하는 거. 자, 동그라미 1번에서 가장 핵심되는 용어는 뭐예요? 1필지 규모가 작아서. 1필지 규모가 작아서. 그게 핵심 용어죠.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지분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 서로 다른 축척. 그게 핵심이죠. 이번에서는. 자, 우리 화명동 전체는 너무 넓기 때문에 한 장의 도면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화명동 전체는 수십 장의 도면으로 나뉘어서 등록이 됩니다. 수십 장의 도면으로. 자, 그런데 아래쪽에는 전부 신도시가 들어와서 번듯하게 개발이 되면서 예를 들어 500분의 1 축척 지적도가 만들어졌는데 저 산성마을 올라가는 쪽은 아직 그대로죠. 그래서 그쪽은 예를 들어 뭐 1000분의 1이 남아있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500분의 1인데 너그 두 장만 왜 1000분의 1이냐? 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500분의 1로 바꾼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지분 부여죠. 화명동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이 통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지적공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가 필요하면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축척 변경이 일어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게 됩니다. 새로 정하게 돼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은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축척 변경은 이 면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내 토지 작아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일단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 승인을,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고. 이 3분의 2 이상 이런 건 뭐 시험에 그냥 바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죠. 우리 지적법은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나오면서 살짝 그냥 고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숫자는 무조건 다 중요하다. 그죠? 지적법에서 나왔던 숫자 중에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 나왔어요. 다 돌아가면서 여러 번 나옵니다. 3분의 2 이상, 예전에 4분의 3 이상, 5분의 4 이상 나왔겠다 안 나왔겠다. 다 나왔어. 다 나왔다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나면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요. 토지 소유자가 절반 이상 들어가는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까지 거쳐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소관청이 토지 이동 다 맡아서 하고 있죠. 근데 소관청이 하되 상급 관서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동의, 의결, 승인, 동결성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비로소 축척 변경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거치지 못하면 축척 변경 못합니다.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심 절차예요. 자, 해서 동결성 순서대로 봤는데 이 동결성 절차를 거치되 여기 보면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나왔죠. 자,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소관청이 힘을 쓰느냐, 위원회가 힘을 쓰느냐, 위원회가 힘을 씁니다. 축척 변경 절차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번복하고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지시하고 앉아서 담배나 뻑뻑 피는 가장 썬파워 가진 기관이 소관청이 아니고 위원회입니다. 축척 변경위원회. 소관청은 위원회가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한다. 시다발입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파워는 위원회가 다 가집니다. 위원회가 들어가요. 자, 해서 승인까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축척 변경 시행 공고가 나갑니다. 이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이에요. 이런 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20일 이상. 그리고 공고가 나면 공고 1부터 30일 이내에 자, 개별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들은 자기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꺾어지는 점, 경계점마다 말뚝을 설치해야 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되면 이 땅은 모양이 이렇구나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저렇게 하는 이유는 축척 변경, 청량을 해야 되는데 이 축척 변경은 토지 하나하나 한 개, 두 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지적도, 도면 자체의 축척을 싹 바꾸는 겁니다. 최소 지적도 한 장 이상이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시행되는데, 자, 이 청량을 하는 기술자들은 그 동네 사람일 거다, 아닐 거다? 아닐 거다. 토지 생긴 모양이 어떻다라는 거 아예 짐작한다, 못한다? 못하고 그냥 나와요. 그러면 그냥 나와서 토지가 어떤 모양인지부터 알아내서 청량을 보다 정밀하게 새로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존에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 토지 모양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뚝을 설치해 놓으면 청량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량을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자, 이렇게 경계점 표지 설치되고 나면 나와서 실제로 축적 변경 청량을 해요. 이 청량을 하면서 도면의 축척만 바뀌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면적, 경계, 좌표 뭐 이런 것들 지목까지 모두 새로 정해지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해서 이 청량을 하면서 새로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적도의 축척도 그대로 보다 정비한 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량함으로써 축척 바꿨어요. 그리고 토지 표시 새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면적의 정감이 있을 때 그 정감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절차가 남는 겁니다. 실제로 축척 변경 자체의 기술적인 절차는 여기서 끝나버려요. 단순하죠? 자, 이제 면적 정감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 면적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부터 알아내야 되겠죠? 해서 이 면적의 정감 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 지번별로 서류를 하나씩 만듭니다. 이걸 지번별 조서라고 불러요. 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면적의 정감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적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 증가다, 감소다 합니까? 면적 두 개가 있어야 비교해보고 증가, 감소 나옵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면적은 여기 청량하고 새로 나왔죠? 그 면적하고 이 기준이 되는 면적, 갖다 댈 면적이 있어야 돼. 이거는 비교를 해주는 거고 언제적 면적하고 비교를 하느냐?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그 면적하고 청량하고 나온 면적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해가지고 면적 정감 사항을 기재합니다. 자,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냐? 축척 변경에서 항상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시행 공고일 현재.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해요. 자, 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면적이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지번별로 서류 하나씩 만들었으니까 지번별 정감 나왔죠? 그러면 이 정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돈으로 처리하는데, 그러면 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가격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가격은 똑같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해서 이 토지 가격을 조사해야 돼요. 토지 가격 조사. 이 토지 가격은 소관청이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얼마, 평당 얼마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다 제곱미터당이죠. 우리 현실적인 거래는 평당 얼마 이렇게 하지만 원래 지금 우리 법은 제곱미터로 도량형을 바꾸고 있죠. 지금 제곱미터당. 우리 등기부 대장 보면 몇 평 나옵니까? 몇 제곱미터 나옵니까? 몇 제곱미터 나와요? 뭐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 공부하기 싫어서 막 얼굴에 막 짜증이 막 어려서 보니까 지금 아예 크리스마스다 하고 지금 뛰 나가서 노는 사람들 안 왔잖아. 여러분은 왔잖아요. 왔으면 야, 우주 생각이 돼요. 남들 안 할 때 실력을 바짝 올려놔야 되겠다. 요때가 다른 사람과 나의 격차를 2배로 벌릴 수 있는, 맞죠? 다른 때는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나 혼자 버뜩 올라오고 사람은 자꾸 내려가고 있어. 맞죠?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거야. 중요하죠? 됐습니다. 자, 소관청이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조사한 가격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은 아까 시다발이 소관청이 한다, 위원회가 한다. 위원회가 하죠. 그러면 이 조사된 가격을 위원회로 넘기면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해서 축척변경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 의결된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면적 정감 나왔고 가격 나왔으니까 정감된 면적 곱하기 가격하면 토지별로 줄 거 받을 거,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이야 네 운 좋네가 아니고 늘어난 만큼 그 가격만큼 돈으로 가져와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아이고 줄었다고 울지 마세요. 줄은 그만큼 돈으로 드릴게요. 돈으로 주게 돼요. 해서 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산합니다 라고 해서 청산금 공고라는 게 나갑니다. 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고 난 날로부터 공고1부터 20일 이내에 개별 토지 소유자에게 자 면적이 늘어난 사람에게는 돈을 가져오세요. 납부 고지를 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줄 테니까 받아가세요. 수령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납부와 수령 통지 고지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다. 왜 가격이 이밖에 안 돼? 왜 이리 많이 내라 해? 그런 사람은 1개월 이내에 납부 고지 수령 통지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이의 신청,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 제기 한다는 얘기는 가가지고 좋은 말로 한다. 멱살 잡고 막 흔든다. 멱살 잡고 흔든다. 이때 멱살 잡고 흔들 때 파워 좋은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아야 됩니까? 파워 없는 문지기 멱살 잡습니까? 문지기 멱살 잡는다. 그래서 위원회에다가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시다발이 누구한테? 소관청 멱살 잡는다. 이의 제기는 소관청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관청은 시다발이에요. 지가 결정한다 못한다? 못하고 다시 1월 내 심의 의결은 누가 하느냐? 깡패가 합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이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은 그냥 막강하다를 넘어서 동네 깡패하고 똑같아요. 동네 깡패 어떻게 합니까? 슈퍼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턱 먹고 뭘 한다? 외상. 자, 외상 갚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얼마 외상인지 계산도 지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양아치잖아. 그죠? 배째라. 뭐 500원 때문에 뭐 고발할래? 해라. 내가 그러면 지금 밥도 못 먹는데 국가가 공짜밥 주는 거 실컷 먹고 나가라 하면 나와서 그때 가게 엎어붙기다. 그러고 또 고발하면 또 들어갔다가 또 공짜밥 먹고 나와서 그때 나오면 그때는 네 딸내미 학교 따라다닐 기다. 뭐 이라고 하는 게 그게 깡패잖아. 양아치고. 맞죠? 이거는 말로 통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깡패 권력을 가져요.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모든 걸 번복한다 그랬어요. 소관청은 시다발이, 그죠? 시다발이 그거 합니다. 자, 해서 그렇게 해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 어디 가서 멱살 잡히고 멱살 잡고 싸우고 하는 거는 집에 바깥 양반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보 그만해 한마디 하면 다 끝나잖아. 맞죠? 이게 여보 그만해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시다발이다. 자, 됐고. 자, 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 납부는 언제까지 하고 수령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납부는 납부고지를 소유자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수령은 수령 통지 한 날부터 6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은 날이냐 한 날이냐 요게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배울 때 발신주의, 도달주의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런 얘기 배웠죠? 발신주의는 뭐예요? 저쪽에서 의사표시 발신 나한테 보내면 그때 효력 발생한다 하는 거고 도달주의는 받는 사람이 도달 내기에 쏙 들어와야 그죠? 또는 최소한 우리 집 우편함에 들어왔을 때 그때 도달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내가 알 수 있게 된 날. 맞죠? 요거는 도달주의고 요거는 발신주의 해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기간은 똑같아요. 당연히 시험에 나오죠. 이런 거는 당연히 나오죠. 자, 그리고 요런 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무지하게 나온다. 자, 해서 항상 숫자는 중요하다. 몇 번 돌아 나와요. 자, 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 수령이 끝나면 지체 없이 축척 변경 확정 공고가 나가게 돼요. 그리고 확정 공고가 나가면 이 확정 공고한 날,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장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을 왜 알아두셔야 되느냐? 자, 우리 예전에 지적법의 기본 원칙을 배울 때 국정주의, 지적 등록주의, 지적 형식주의 이런 거 배웠죠? 자,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라고 해서 우리 법은 문자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 형식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문자로 기재, 즉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기억나요? 자, 우리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 토지로서 법적 효력이 있어요. 사고 팔고 가능합니다. 여기 바다에 있어요. 여기 매립을 새로 했습니다. 자, 새로 토지 생겼어요. 실제로 토지 가서 밟아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공부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사고 팔고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토지로서의 법적 효력은 지적공부에 뭐 됐을 때부터? 등록되었을 때부터 인정된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그러면 축척 변경, 이 토지 표시가 다 새로 정해졌어요. 토지 표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나 이 축척 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함으로써? 확정 공고만 남으로써 이 토지 이동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적 형식주의의 예외가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그 자체 그냥 툭 던져요. 축척 변경은 그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냥 다음 중 틀린 거 골라라, 옳은 거 골라라 하고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토지 이동 있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가 바뀌면 내만 바꾸면 된다. 등기부 표시, 내 지적공부 뺏기는 등기부 표시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등기 촉탁이라고 해서 소관청은 자, 내 토지 표시 바뀌었으니까 너도 바꿔라 라고 등기 촉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두 개 다 지체 없이 이렇게 들어가요. 지체 없이. 여기서 지체 없이 나오는 게 몇 개 있죠? 납부 수령 후 지체 없이, 납부 수령 후 지체 없이, 납부 수령 끝나면 지체 없이. 그리고 여기도 동결성, 승인이 끝나면 지체 없이 해서 뭐 지체 없이 이런 것도 몇 번 해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지체 없이 이런 것까지는 잘 안 나왔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만 조금씩 넓어지고 있죠. 지금은 지체 없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은 옛날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협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즘 합격생들 일 시켜보니까 일 시킬 수준이 못 돼. 도대체 뭘 이 정도 학생들을 합격시켜서 자격증 뿌리지 마. 시켜보니까 어이가 없어. 이 사람들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격생 숫자를 줄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합격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일에 쓸 수가 없어가 아니고 그분들 학교했을 때 그분 수준 가지고 지금 놓으면 일에 쓸 수 없는 게 아니고 요번에 들어오지 마, 오지 마, 너는 안 받아. 그런 수준으로 합격하신 분들이야. 양에 있어서 깊이에 있어서.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래 하는데 여러분은 그거 들으면 좀 화가 나죠? 나중에 합격하고 협회 들어가서 한 2, 3년 일하면 똑같아진다. 똑같아진다고 그게 화장실 앞에 서 있을 때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다른 거야. 앞에 서 가지고는 안 나오나 이러고 안에 들어가면 안에서 화장하고 앉아있다. 그죠? 안 나오죠? 됐습니다. 자, 남자들은 뭐 줄 서갖고 많이 있으면 어디 뭐 뒷골목이라도 쑥 돌아가서 어떻게 해결이 된대. 여자분들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지 들어가면 안 나와. 맞죠? 그렇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공중 화장실, 내가 화장실 가면서 뭐 애들 데리고 집사람 같이 갔다 우리 아들 3명하고 저하고 줄 섰다가 3명이 하고 나와도 엄마가 안 나와. 뭐하노 지금? 안 나와. 됐습니다. 자,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축척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루어지는데, 자,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봐야 될 게 더 있습니다. 114페이지 보세요. 자, 114페이지 보시면 03 절차하고 나온 데서 양가로 1번 승인 신청, 아까 동결승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 보세요. 요게 특이한 것으로 예외인데 요거 당연히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2번 다만 다음의 1,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없이, 즉 여기 나오는 의결 승인 필요 없이 그리고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그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두 가지. 1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 등록되어 있을 때, 합병 토지가 축척 다른 토지에 등록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지만 당해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자, 이런 토지 축척 변경할 때는
의결성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도면이 두 장이 있습니다. 도면 두 장이 있어요. 자, 실제 이 토지가 있고, 그리고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와 이 토지는 현장에 가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도면상 모양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자, 이 토지가 실제로는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붙어 있는 토지예요. 자, 이 토지를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500분의 1 축척에 등록되어 있고, 요거는 600분의 1 축척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찌찌찌 소축등 기억납니까? 찌찌찌 소축등 그거 한 거 기억 안 나요? 집안 연속 땅이 붙어 있어야 되고 지목 동일 지목 같아야 되고 집은 부여지역 동의나리가 같아야 되고 소유자 동일 같아야 되고 축척 동일 같아야 되고 등기 여부 동일 같아야 되고 이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지금 합니다. 자, 1필지 성립 요건이에요. 1필지 성립 요건. 그래서 찌찌찌 소축등 하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합병할 때도 이거 했을 텐데 안 했어요? 자, 찌찌찌 소축등 하는 요 6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자, 집안이 연속됐다. 이거는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어야 한 필지가 되는 거지. 현실에서 떨어져 있는 땅은 한 필지로 못 만든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1필지 몇 지목? 1지목이잖아. 그러면 왼쪽도 전이고 오른쪽도 전이다. 합쳤다. 전체가 전이죠? 그럼 합친 필지도 전 하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왼쪽은 전인데 오른쪽은 답이다. 이거 한 필지로 합쳤다. 그럼 1필지 1지목, 2지목. 2지목 되니까 지목 다른 건 합병을 못하고 한 필지로 못 만드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지분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됩니다. 자, 우리 지분을 부여할 때는 동별로, 시골 가면 리별로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럼 화명동 안에 토지가 붙어 있고 지목 같으면 화명동 안에 있다면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집안도 붙어 있고 지목도 같은데 한 토지는 화명동에 있고 한 토지는 수정동에 있더라. 동이 다르네? 한 필지로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그러면 지분 부여가 안 되니까 같은 동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자 같아야 돼. 여러분 민법에 일물 일권주의 배웠죠? 물건 하나에 권리 몇 개? 한 개. 그게 대표적으로 딱 정확하게 지켜지는 게 소유권. 그럼 물건 하나에 소유권 몇 개?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갑의 것이고 이거는 을의 것이다. 갑 소유권 한 개, 을 소유권 한 개 각각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작정 한 필지로 만들었다. 필지는 하나인데 갑 소유권 하나, 을 소유권 하나. 일물이 이권돼 버리죠?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축척이 같아야 돼. 자, 축척이 같아야 된다는 이유는 자, 여기 보면 여기 500분의 1이고 여기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토지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도면 붙여보니까 자, 이 두 토지는 한 필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만들 수 없느냐? 만약 이걸 한 필지로 만들었다면 도면에서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두 도면을 발급받아서 붙여보면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나 현실에 가면 이 토지는 이런 모양으로 안 생겼어. 붙어 있더라도 이렇게 생겼든지 아예 떨어져 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줄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토지는 현실 토지에서는 곱하기 500돼야 되겠죠? 이 토지는 현실에서는 곱하기 1000 돼야 되겠죠? 그러면 도면의 모양과 현실의 모양이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축척이 같은 도면에 있는 토지만 한 필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 다음 등기 여부 동일해야 된다. 요거는 등기법 갔다 와서 간단히 한번 들으면 됩니다. 자, 해서 찌찌찌 소축등. 이상하다 안 했나? 찌찌찌 소축등. 여기 됩니다. 우리는 콩나물 대가리만 딴다. 찌찌찌 소축등 하고 일단 외워둡니다. 아, 나중에 집에 가서 찌찌찌 소축등. 이거 공법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찌찌찌 소축등.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탁 만났을 때 찌찌 소축 이어서 봤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반짝하게 되면 거의 내게 돼버린다. 맞죠? 일단 콩나물 대가리만 외워두면 그게 어느 과목에 뭔지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찌찌찌 소축등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나면 다음에 바로 내게 돼버린다. 그래서 일단 외워두면 됩니다. 자, 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각각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 나왔어요. 자,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토지가 축척이 다른 도면 등록되어 있어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병하면 한 필지가 되니까 축척이 같아야 한 필지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토지를 축척을 500분의 1로 바꿔만 줄 수 있다면 그러면 한 필지로 합병할 수 있겠죠. 자, 이때 하는 축척 변경은 도면 자체 전부 다 바꿉니까? 합병하려는 그 토지만 바꿉니까? 합병하려는 그 토지만. 겨우 그거 바꾸는데 축척변경위원회 만들고 시도지사 괴롭히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사업. 자, 이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시행되는 넓은 지역이야.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면 전부 개발됩니까? 안 해요. 우리 화명동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하더라도 중간에 도시공원 해가지고 일부는 야산이 있으면 야산 그대로 놔놓고 녹음, 풀, 흙 밟으라고 맞죠? 그 야산들 놔놓자. 그냥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그냥 놔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 있지만 정작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제외돼 버렸죠. 자, 이런 토지까지 저런 의결승인 거칠 필요가 없더라라는 게 없더라. 해서 두 가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시도지사 승인 받지 않고 축척 변경할 때 이 말은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의 경우에는 각 필지별 지목 변경은 종전의 지적 공부에 따르고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이 두 가지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1번, 2번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만 새로 정해요? 면적만 새로 정합니다. 자, 우리 원칙적인 아까 축척 변경하는 세 가지. 1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축척 변경할 때.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지분보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도면 자체 축척 바꾸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하고 나머지는 뭐 하나만 한 얘기니까 그때는 요거 5가지 다 새로 정했어요. 동네 이름, 소재만 빼고. 그러나 금방 배웠던 예외 2가지. 합병을 위한 축척 변경하거나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지만 제외된 재수 없는 토지이거나 자, 그럴 경우에는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뭐 첨부 서류 하고 나왔는데 그거는 지나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116페이지 가시면 금방 우리가 저기서 배웠던 시행 공고한다. 그 다음에 밑에 경계점 표지 설치한다. 그 다음에 표지 설치되고 나면 청량을 해서 토지 표시 결정한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면적 정감사항을 비교하고 기록하는 지번별 조서 작성한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양가로 6번에 지적 청량 등의 정지하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보시고 자, 양가로 7번 청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지금 다 봐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 양가로 6번에 지적 청량 등의 정지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적 공부 정리 정지한다.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청량 정지시킨다. 요 2가지는 정지시켜버려요. 자, 축척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자, 제법 걸리는데 그 안에 누군가 와서 지목 변경해 주세요. 지목 변경해주세요. 뭐 안에 들어와서 이거 우리 지번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번 새로 배열 좀 해주세요. 이 면적 계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이 면적 측정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지적 공부에 정리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개별적인 신청이 오더라도 원칙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지적 공부 정리를 안 해줍니다. 뭐 때문에? 지금 기다리면 요거 토지 표시 다 어떻게 한다? 새로 정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기다리면 다 해결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와서 지금 안 그래도 바빠서 눈코 뜰 새 없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마라. 기다리면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다 정리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경계복원 청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경계복원 청량은 우리 법적인 경계는 토지 위에 울타리 친 게 법적인 경계가 아니에요.
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법적인 경계입니다. 그러면 자, 현실 토지 위에서 경계 분쟁이 붙었을 때 정확한 경계는 울타리 먼저 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야. 청량을 해서 도면에 등록된 그 법적 경계를 토지 위에 지상에 복원을 했을 때 그게 경계 복원 청량이라는 거야. 그거 함으로써 경계 분쟁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계 복원할 때 이 경계는 도면에 등록된 법적인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복원시켜주는 청량입니다. 이 경계 복원 청량도 원칙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경계 분쟁 붙었어. 그래서 막 경계 복원 청량 해달라고 그래.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줘. 왜요? 지금 경계 새로 정하잖아. 지금 경계만 새로 정해져요? 아니야. 가장 정밀한 뭐까지 정해져요? 좌표까지 새로 정해지잖아. 그럼 지금 정밀도 낮은 도면에 경계 가지고 굳이 복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기다리면 훨씬 정밀한 거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해결하면 되잖아요. 맞죠?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원칙적으로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다만 이 경계 복원 청량은 예외적으로 경계점 표지 설치 요거를 위해서는 해줍니다. 자, 경계점 표지 어디서 들었어요? 여기서 들었어요. 자, 이 경계점 표지 점유하는 토지에 경계점마다 말뚝을 설치하는 건데 이 말뚝 설치할 때는 그 말뚝 설치하는 목적이 내 토지 생긴 모양 내가 알려고 하는 겁니까? 청량을 쉽게 도와주기 위한 겁니다. 청량을 쉽게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나는 최근에 토지를 샀는데 정확한 경계를 저도 모르고 샀습니다. 그러므로 말뚝을 설치하고 싶지만 토지 생긴 모양을 모르는데 말뚝 설치가 됩니까? 말뚝 설치해 드릴 테니까 경계 복원해서 청량해서 선만 꺼주고 가세요. 말뚝은 내가 설치할게. 이거는 개인적인 목적입니까? 도와주는 겁니까?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모두 누가 나서느냐? 깡패가 나섭니다. 해줘. 그러면 해줘야 돼. 아까 깡패 누구? 위원회. 위원회는 그냥 썬파워가 아니고 깡패 파워다. 온갖 거 다 결정하고 온갖 거 다 번복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깡패다, 깡패. 막 깡패 파워, 막강 권한 가집니다. 막강 권한, 배트맨, 막 그런 거, 그거는 정도는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막 슈퍼맨 파워야, 슈퍼맨 파워. 배트맨은 뭐, 저 하늘에 저 박쥐 그림이나 떠야 나오고, 슈퍼맨은 지가 나오잖아. 됐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갑니다. 양거로 7번 청산 절차하고 나왔어요. 청산 절차. 자, 그래서 1번 청산금에 의의했는데 됐고 2번 보시면 청산금 산정 제외해가지고 자, 밑에 봅니다. 소관청은 축척 변경 청량을 한 결과 청량 전에 비해 면적 정감이 있는 경우에는 정감 면적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청산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자, 해서 1번 필지별 정감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요 경우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토지를 실제 토지에 가서 한다. 도면 좌표 이용해서 한다. 도면 좌표. 근데 도면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 등록되어 있는 그 도면은 기본적으로 정밀도가 높다, 안 높다? 안 높다. 조금 낮다. 그래서 정밀도가 낮은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하는데 그 도면의 정밀도가 낮을 뿐더러 면적 측정도 전자 면적 측정기라고 해서 그 정밀도가 낮은 도면 이용해서 면적을 측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면적은 잴 때마다 항상 같느냐,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느냐,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도면에서 면적을 잴 때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을 두 번을 해요. 두 번을 해가지고 그 두 번 한 결과가
법이 정하는 오차 허용 범위라고 하는 게 있다. 그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약간 오차가 있더라도 두 번 청량을 해서 그 평균값을 면적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면적은 잴 때마다 똑같다,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다.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정밀도는 기본적으로 좀 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차 허용 범위 내의 정감밖에 없더라. 그럼 오차 허용 범위는 아주 크다, 적다? 적다. 그러면 그 적은 오차마저 일일이 청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작은 거는 무시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토지 소유자 몇 명이 전원이 우리 청산하지 말고 복불복 한번 갑시다. 로또 꼭 복권 사야만 되는 거가 이때 면적 확 늘어나면 떼부자 되는 거고 면적 줄어들면 저 다리 밑에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한번 가봅시다. 좋지. 전부 도박꾼들이야.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전원 합의하게 되면 그때도 청산하지 아니합니다. 두 가지. 자, 허용 범위 이내 오차만 있을 때, 전원이 합의했을 때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오차 허용 범위 내의 정감은 청산하지 아니한다라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서요? 깡패가 나섭니다. 나서서 어허 청산해 하고 의결하면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깡패지. 맞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 깡패가 유일하게 번복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소유자 몇 명이 합의한 거, 전원이 합의한 거. 이것은 번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인의 이 깡패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딱 하나 못 건드리는 거 뭐? 전원 합의한 거. 전원 합의한 거. 그죠?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랬다 하죠. 회초리 한 개만 해가 부러뜨려봐라. 다 부러뜨리더라. 회초리 5개 딱 합쳐놓으니까 못 부러뜨리더라. 그죠? 합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됐습니다. 그때는 역도 선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역도 선수, 우리 장미란 같은 선수가 가지고 딱 잡으면 딱 부러뜨렸겠죠. 그때는 역도 선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세월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지금은 뭉치면 다 죽고 흩어져야 일부라도 살죠. 맞죠? 옛날하고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칼 들고 와가지고 직접 찔러야 죽는 세상인데 지금은 저기서 미사일 한 방 빵 와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뭉치면 다 죽고 흩어져야 일부라도 사는 거야. 요즘은 달라졌죠. 됐습니다. 자, 해서 요런 기본적인 절차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니까 오른쪽 가로 4번 118페이지 수입과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청산을 하고 났더니 돈이 청산금이 받은 게 많고 준 게 적다. 또는 준 거는 작고 받은 게 많다. 그러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돈이 남거나 모자랐을 때 남는 돈, 부족한 돈 어떻게 처리되느냐? 청산금 차익 처리. 이 차익은 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수입하거나 부담하게 됩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 그럼 화명동에서 예를 들어 축적 변경했습니다. 돈이 남았습니다. 화명동이 가져갑니까? 북구가 가져갑니까? 북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화명동에서 축적 변경했는데 돈이 심히 모자랍니다. 화명동 주문이 빵꾸 내야 됩니까? 북구 주문이 빵꾸 내야 됩니까? 북구 주문이 빵꾸 내야 됩니까? 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요거 예전에 청산 후 차액은 국가가 수입 또는 부담한다.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뭐 보면 지적법은 있는 그대로예요. 뭐 응용해가지고 뭐 나오는 거 없다. 맞죠? 민법에 보면 103조 선량한 북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왜 안 나왔다? 근데 민법 문제 선량한 북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유효냐 무효냐 그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중에 그런 문제 안 나왔다라고 막 덤벼들면 냈는데 어디 냈노? 이러니까 가보니까 누가 나와요? 갑하고 을하고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민법은 그리 나와. 그러나 우리 지적법은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 여기서 살짝 아까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또는 저거 동결성 가야 되는데 동성결 해놓고 절차 맞냐 틀리냐 이리 나온단 말이야. 너무 쉽다. 지적법은 고득점 전략과목이에요. 물론
머리 굴리고 뭔가 화투 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이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그냥 외우라니까 그게 재미가 없어. 그러나 점수 따면 재밌어요. 그죠? 일할 때는 재미가 없어도 돈 들어오는 날 즐겁잖아. 맞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119페이지. 119페이지. 쭉 보시면 뭐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 이의신청, 납부 및 지급 여기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하고 쭉 나오는데 자, 거기 그 바로 위에 양가로 8번 위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소관청은 청산금, 수령 즉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돈 적다 받기를 거부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공탁할 수 있고 공탁, 억지로 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소관청은 청산금 내야 하는 자가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청산금 납부하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면 봐준다, 강제로 뺏어버린다. 강제로 뺏어버려. 어떻게?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해서 강제로 주고 강제로 받아버린다. 그렇게 돼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남은 것이 120페이지 축척변경위원회가 남았습니다. 자, 이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위원회가 완전히 깡패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양가로 1번 의의 보면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소관청에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관청에 둡니다. 자, 양가로 2번 구성, 1번 위원돼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숫자들이 여기저기 좀 나오는 거 있죠? 숫자 나왔다. 무조건 뭐다? 외워야 된다. 몇 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축척변경위원회는 자, 줄 쫙 끊었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수 몇 명 안 되죠? 5명 이상 10명 이하. 그리고 그 줄 마지막에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줄 쫙 끊었습니다.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즉 반 이상이 소유자, 이해 당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썬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내 거 내가 결정하는데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줄 마지막에 이 경우 적자 변경 시행지역 그 다음부터 줄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소유자가 몇 명이야? 5명 이하이면 어떻게 한다?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자, 해서 이해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게 넣음으로써 축척변경위원회의 권한을 극대화를 시켜주는 거야. 네가 이해 당사자니까 네가 결정해. 소관청은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따라줄게. 왜? 이해 당사자 무시하고 집행했다가 나중에 구청 앞에, 그죠? 365일 서가지고 구청장 나와. 이러면 고책보거든. 무슨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뭐 한다? 발을 빼버린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면적이 늘어났다 줄었다. 납부해라 돈 받아가라 했는데 돈 받아갈 사람은 내 토지 가치가 그것밖에 안 돼? 더 줘야지. 이러고 돈 내는 사람은 이 산동네 땅이 왜 그리 비싸다고 많이 내라노? 적게 내려고. 맞죠? 그러므로 이게 나중에 가서 이의제기해갖고 이렇게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A씨 하고 막 영어 공부하고 있죠? 맞죠? 그럼 끝나고 나면 가만히 있다 아침 저녁마다 구청장 이쁘다고 생계란 던져주면서 집에 가서 후라이 해물하고 던져준다. 맞죠?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해놓고 이해 당사자 너가 다 알아서 해라.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가. 그러고 말 빼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해서 그거 5인 이상 10인 이하 10명 이하,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로, 소유자 5명 이하면 전원을 위원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위원은 했는데 이거 올해 시험에만 나왔죠. 자, 해당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의 정통.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의 정통하다는 얘기는 딴 데 산다, 그거 산다. 그거 산다. 즉 땅 주인이면서 토박이다 이 말이야. 땅 주인이면서 토박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땅 주인일 필요도 없고 토박이일 필요도 없고 그냥 전문가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땅 주인이면서 토박이 플러스 전문가로서 구성이 됩니다.
옛날에 실제로 이런 문제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이면서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 가진 자. 맞다, 틀렸다. 틀렸어. 전문가는 전문가이기만 하면 돼. 땅 주인일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2번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이 됩니다. 됐고 양가로서 한번 심의효사항 나왔습니다. 1번 축척 변경 시행 계획부터 그 다음에 2번 지번별 금액 결정, 그 다음에 청산금 산정, 그 다음에 3번 청산금 이의 신청해서 중요한 돈에 대한 거 다 결정, 그 다음에 4번 그 밖에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회부하는 모든 사항. 소관청은 뭐 엔간하면 다 넘겨버리죠. 네가 결정해. 다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회의했는데, 자, 회의, 소관청이 소집합니까? 위원장이 소집합니까? 두 번째 줄 마지막,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소관청이 소집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소관청이 끝까지 발대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회의해가지고 의결하는 게 나왔는데, 자, 이 축적변경위원회는 의결할 때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그죠? 과반수. 이거 올해 나왔어요. 과반수. 과반수는 뭐 거의 잘 안 나오는데 나왔습니다. 2분의 1 이상과 과반수는 다릅니다. 2분의 1 이상은 반만 되면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을 포함하면서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있다. 10명이 있을 때. 자, 2분의 1 이상은 그럼 5명부터 6명, 7명 쭉 있으면 5명부터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5명까지 2분의 1 이상에서는 반도 포함하는 게 이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10명 중에 과반수가 찬성이 된다. 이 과반수 할 때 과는 초과를 얘기해요. 초과는 반을 포함해요.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되죠? 여기는 5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6부터 더 커야 됩니다. 그죠? 과반수 요건이 훨씬 엄격한 거예요. 과반수가 훨씬 엄격한 거예요. 과반수. 반을 초과한 게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이 말하는데, 과반수면 반을 초과했다는데 반을 초과한 거 이상, 이거는 말이 계속 겹치기 때문에 그냥 과반수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과반수 이상 이렇게 겹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역전압하면 안 되듯이, 그죠? 예전에 시내버스 타면 우리 안내양들이 옛날에는 그냥 썼잖아요. 자, 역전앞입니다. 내리세요. 역전앞이면 역전이 역앞이야. 그런데 그 앞에서 또 앞에 가면 역이 돼버려. 맞죠? 여기 있어. 역 앞에니까 다시 역이 돼버리지. 맞죠? 역전 앞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통지 보시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할 때는 일시장소 안건을 자, 줄 것입니다.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5일 전. 자, 각 위원에게 어떻게 통지? 서면으로 통지. 줄 것입니다. 서면으로 통지. 자,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은 절차법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거 없어요. 다 서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법 시험 치다가 구두로 가능하다 나오면 일단 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두 안 받아줍니다. 서면만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10분 쉽니다.